그래서 이렇게 사과, 과일은, 그 다음 채소는 당근, 양배추. 요 세 개만 매일 드셔도요. 다른 거 안 챙겨 드셔도 돼요. 제철 과일, 채소들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자연의 그럼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이 이제 채소, 과일, 뭘 먹느냐로 갈 텐데, 우선은 이제 늘 말씀하시는 이제 채소, 과일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일단은 먹어도 좋은 채소, 과일 좀 넓게 어떤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과일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이 저 원래도 좋아했지만 제가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신 거죠. 그래서 저는 과일 중에는요, 이 사과, 장수식품입니다. 세계 어떤 요양기관을 가도 이 사과, 장수식품이에요. 이제 이거는 아오리 사과, 이제 파란색인데 빨간색 사과가 품절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맞아요. 마트에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서울에 사시니까 마트에 사과 품절될 정도면 와. 내가 열심히 활동했나 보다. 네? 홍보를 많이 했나 보다도 있는데 장마. 맞아요. 장마랑 폭염이 길어서 빨간 사과가 품종이 많이 단종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로라도 드세요. 아오리 사과라도 드시고 파란색 사과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과는 이미 온 세계가 인정한 장수식품. 네. 그래서 사과를 매일 하나를 드시고요. 그래서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동서양 속담이 있고, 그 다음 채소는요, 당근. 너무 잘 사오셨어요. 흑당근. 지금 이게 흙이 묻어가지고. 일부러 이 당근을 사왔습니다. 맞아요. 이걸 얘기하시길. 맞아요. 이게 세척된 당근 사지 마세요. 세척 당근은 더 비싸거든요. 대부분 중국산이 많아요. 그래서 사과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요. 모든 게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영양소가. 그래서 껍질을 벗겨 먹으면 안 돼요. 80~90%는 이제 왜 껍질에 농약이 있으니까 공격을 찾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이건 누군가 만들어낸 고도의 마케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채소 과일 그래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우리 바빠 시간 없어. 그 말도 저 이해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완성을 시킨 게요. 마지막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이거 혹시 얼마 주셨나요? 가격은 모르겠어요. 다만 유기농인 걸 적힌 것 맞아요. 같습니다. 친환경 소용량. 보통 양배추 이렇게 한 통이면 좀 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인 거 감안하고 유기농 감안하면은 한 4,000원 주셨을 거예요. 조금 유통마진 따라서 4~5,000원 정도 하거든요. 올랐어요. 요새 또 시기라. 그래서 잘 고르시면요. 대형마트 같은 데는요. 유기농인데 떨이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더 큰 거 한 통에 1,000원, 2,000원 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 과일은, 그 다음 채소는 당근, 양배추. 요 세 개만 매일 드셔도요. 다른 거 안 챙겨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명을 어떻게 했냐. 순서대로 그냥 당근, 양배추, 사과. 디귿 초성 순서대로 당근, 양배추, 사과에서 캐롯, 캐비지, 애플. CCA. 근데 이거 좋은 줄 알아. 근데 나는 이거 씹어 먹기도 솔직히 안 드신 분들은 사과 한 알도 씹어 먹기 어렵고 당근도 씹어 먹기 어려워요. 양배추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이거 갈아서 드셔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럼 그 밖에 이거 하나당 이제 이 하나 과일 채소당 이제 효과나 그런 거 여쭤볼 건데 그 밖에 몸에 좋은 채소나 과일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철 과일이 우리나라는 많이 나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오는 제철 과일, 채소들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자연의 아무리 토양이 오염됐다고 해도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햇빛과 토양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물론 그 생명의 근원은 바다죠. 근데 바다가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듯이 우리 인체도 수분이 70%인데 실제 신생아는 90% 거든요? 그럼 노화는 딴 거 없어요. 수분이 줄어드는데 이 수분은 물하고는 달라요. 진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채소 과일에만 유일하게 이 진액을 채울 수 있는 게 살아 있습니다. 즉 수분은 가열한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우리나라 6대 과일, 사과, 그 다음 수박, 포도, 당감, 여기 이제 복숭아가 들어가는데 복숭아는 알러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배. 이렇게 해서 6대 과일인데 복숭아 대신에 수박이나 딸기로 좀 드시는 게 괜찮다. 그래서 이런 제철 과일들 드시고 그 다음에 채소는 전 여러분 꼭 지나치기 쉬우신데요. 불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자기 개발하고 재테크 많이 하신 분들. 이거 머리 아프거든요. 주식 시황 보고 야간에 또 미국 시황 보고 하면. 불면에 좋은 상추? 맞아요. 상추 드셔보세요. 상추.
상추 반드시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를 생활화하시는 게 좋다. 근데 고깃집 가도 고기만 먹지 쌈채소가 같이 나오는 거에 생활의 지혜거든요. 선조들의 지혜고. 그래서 반드시 채소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뭔가 챙겨 먹기 어렵다.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오이, 뭐 상추, 양배추 그렇게 드시고, 과일은 지금 여름은 제철 과일, 여름에밖에 안 나는 복숭아, 자두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당근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당근의 효능은 어떤 게 있죠? 사실은 당근은 식감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식감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하는 거 싫어하는 분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당근이요. 의외로 그래도 호응이 좀 있어요. 여러 채소 과일 중에 공격받는 것 중에 공격을 잘 안 받아. 왜냐? 베타카로틴 때문에. 이 베타카로틴은 실은 당분에만 막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함량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 저도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주는 거를 인용을 드려서 설명드리는데, 일일 권장 섭취량이 있잖아요. 식약처나 이제 영양학에서 공고하는 베타카로틴의 7배가 이 당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손바닥만한 당근 하나만 드시면 영양제 따로 안 드셔도 되는데, 이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라서, 즉 볶았을 때, 삶았을 때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됐냐? 올리브유. 지중해식 식단. 올리브유에 볶아 먹어라, 드레싱해 먹어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당근이에요. 근데 당근 꼭 삶거나 볶아 드시지 않아도 돼요. 비타민 A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A 하면은 눈을 좋게 해줘요. 눈이 침침하신 분들, 뭐 야맹증 있으신 분들, 그 원리는 뭐냐? 간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뭉치고 피로가 하면은 간이 내가 지금 필요하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눈이 피곤하면은 간에 이제 해독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독소가 많이 쌓인 건데, 이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비타민 A에서 전구체로 넘어가는.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저는 쉽게 설명드리지만, 베타카로틴 영양제 팔 때는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루테인, 지아잔틴 팔 때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오 이러는데, 이게 온전히 드실 수 있는 게 당근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생당근으로 드세요. 생당근으로. 생당근을 그러면 어느 정도 하루에 분량으로 친다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요? 네. 그러면 이게 대규모 연구한 게 8만 명 정도 상대로 했을 때, 이 심혈관 질환, 뭐 뇌졸중, 뇌경색을 무려 뭐 70%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올 정도로 당근이 엄청난 녀석이에요. 그럼 요거 사실 제가 선생님 제 방송에 출연하시니까 지금 이틀 연속 1개씩 먹었거든요. 어느 정도 먹으면 그래도 자기가 먹었을 때 효과가 난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안 드시던 분들이 이렇게 매일 하루에서 2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요, 일주일이면 효과 느껴요. 어떤 효과들이요? 일단은 변비 사라지고요. 그 다음 이제 특히 작가님도 눈이 많이 피곤하시죠.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눈이 맑아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면 눈이 진짜 침침했는데, 아니면은 이 거울로 봤을 때 눈알이 이제 노래지는 게 황달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당근은 피부는 노래질 수 있어요. 주황색은 될 수 있어요. 팔꿈치나 손이나 손바닥이나. 왜 귤 많이 먹으면 손바닥, 발바닥 노래지잖아요. 안 그러신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전혀 베타카로틴 성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양을 좀 줄이시면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당근 먹었을 때 첫 번째는 변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맑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다. 한번 꾸준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 2주 다 플러스해서 한 달 동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맞아요. 효과가 있으면 한번 연락 다시 드리고요. 그럼 혹시나 당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 같은 건 뭐 있을까요? 당근을 이제 공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비타민C를 파괴한다. 당근 먹으면. 이제 비타민이 이 학명으로 하면 아스크로브산인데, 이 아스크로비나제라는 이 아스크로브산을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당근에 있다. 그래서 뭐 오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아직도 인터넷 유튜브에 떠도는데, 걔는 이제 낭설, 괴담, 뭐 현미 많이 먹으면 피트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랑 같은 수준으로, 대신에 비타민C 파괴한다니까 당근 안 먹고 사람들이 비타민C 영양제를 먹은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 기전 자체가. 근데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스위스의 벤나 요양병원이 제일 세계적이에요.
뭐 제가 존경하는 이시영 박사님이 네. 항상 주창하시는데 거기서 매일 수십 년간 먹어온 게 이 당근 주스입니다. 지금도 암 환자들 그리고 모든 만성질환 환자들한테 먹이는 게 매일 아침에 먹이는 게 당근 주스예요. 그러니까 주스로 먹는 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예, 흡수율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 당근 우적우적 씹어 먹기 저 정도 채소 과일 이렇게 오래 하지 않은 이상 어렵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생당근이에요. 이 식감이. 왜냐면 다 빵이나 아이스크림 부드러운 게 입맛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거를 볶아 먹어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뭐 높아지 그건 맞죠. 근데 가열한 순간에 비타민 C가 다 파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보다는 갈아서 아니면 착즙으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흡수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척한 당근도 있고 이렇게 흑당근 추천하시길래 이제 흑당근을 사왔는데 사실은 똑같은 당근이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냥 영양성분 자체는 똑같은데 세척한 당근이 아닌 흑당근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과도 그렇고요. 네. 당근도 그렇고 네. 현재 과학으로 밝혀내니까 거의 70, 80%가 과일은 과육이 아닌 껍질에 이게 항산화 성분이에요. 피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 네. 그래서 당근도 이 껍질에 네.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흙 먹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이. 그렇죠. 근데 비염 아토피가 선진국병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너무 위생적이어서 나타난 병. 맞아. 면역력이 아예 없어져서 아이들이 이 흙조차도 못 접하게 해서 이렇게 찜찜하시면 유기농 사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당근으로 구매하셔서 우리나라는 많이 나오거든요. 네. 특히나 그래서 구매하셔서 너무 빡빡 닦지 마라. 네, 흐르는 물에만 씻고 그대로 썰어서 드시고 아니면 갈아서 드시고 착즙해서 드셔라. 근데 궁금한 거는 이게 저도 씻어서 뭐 어제랑 며칠 연속 먹었는데 요 끝에랑 요 앞에는 너무 이제 이 맞아요. 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씻기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또 딱딱하기도 하고 여기는 저 자르고 요 밑에서 살짝 잘라서 먹었거든요. 잘라서 드세요. 아 그게 낫나요? 예. 초보자들이 네. 막 이거를 생으로 우적우적 다 먹는 거 따라하면 오래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너무 이것까지 나온 다 써요. 네, 써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쓴 부분은 빼고 조금씩 늘려 나가셔야지 처음부터 한 번에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오래 못 해요.